여러분,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다면 그래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름은 연화. 조선의 한 양반가에서 태어난 처녀. 그런데 이 아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찬물로 손을 씻고 아궁이에 불을 지핍니다. 온몸이 재로 뒤덮일 때까지 일하고 또 일합니다. 양반가의 딸이. 왜?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가슴 어딘가가 반드시 뜨거워질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처녀의 마지막이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행복했던 시절. 때는 조선 중엽. 한양에서 하루말을 달리면 닿는 어느 고을에 이름난 양반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참봉댁. 대대로 학문을 숭상하고 예를 지키는 집안으로 고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곳이었지요. 그 집에서 연화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를 꼭 빼닮은 눈매에 아버지의 꼿꼿한 기품을 물려받은 아이였습니다. 연화가 웃으면 아버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바라보았습니다. 연화가 마당을 뛰어다니면 어머니는 그 뒤를 따라다니며 웃었지요. 우리 연화가 이 집의 꽃이구나.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한 시간은 왜 이리도 짧은 걸까요? 연화가 6살 되던 해 겨울, 어머니가 자리에 누웠습니다. 처음엔 그냥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어머니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매일 어머니 방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나으셨어요?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연화가 옆에 있으니 나을 것 같구나. 하지만 어머니는 낫지 않았습니다. 그해 첫눈이 내리던 날 아침,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연화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너무 깊이 잠든 줄 알았습니다. 흔들어도 불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때 그 아이의 세상이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집안을 지켰고 연화도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어머니 없이도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아버지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연화가 10살이 되던 해 가을,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연화야, 아비가 제취를 드리려 한다. 연화는 그 말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새 어머니가 생기는 거니까. 어쩌면 어머니 같은 사람이 다시 올 수도 있으니까. 그날 연화는 마당을 깨끗이 쓸었습니다. 새어미를 맞이할 준비를 스스로 했지요. 그리고 가마가 도착했습니다. 최 씨 부인, 화려한 다홍치마, 능숙한 손짓, 부드러운 미소. 어머, 이 아이가 연화로구나. 정말 곱게도 생겼네. 손을 내밀었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딸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큰딸 봉선은 12살, 작은 딸 봉래는 9살. 두 아이는 처음부터 연화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경쟁자를 바라보는 눈이었지요.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최 씨 부인이 아버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집안일을 배워야 하지 않겠어요? 교수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화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 했습니다. 아침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봉선과 봉래의 방을 청소하고 그 아이들 옷을 다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된 일, 아궁이 재치우기. 매일 아침 전날의 재를 긁어내고 새로 불을 지피는 그 일을 오롯이 연화 혼자 했습니다. 어느 날 봉래가 키득거리며 말했습니다. 언니, 재 봐. 또 재 뒤집었었어. 봉선이 따라 웃었습니다. 재 처녀네. 재 처녀. 그날 이후였습니다. 동네에서도 집 안에서도 연화는 이름 대신 재 처녀로 불렸습니다. 처음엔 속이 쓰렸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울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울고 나서 눈이 부으면 최 씨 부인이 또 일을 시켰으니까요. 그래서 연화는 대신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삭혔습니다. 별이 많은 밤이면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연화야, 어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야 한다. 어머니의 그 말이 연화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재에 묻혀도 빛나는 것. 세월이 흘러 연화는 16이 되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손은 텄고 좋은 건 못 먹어 얼굴은
수척했지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는 겁니다. 행상도 서당 훈장도 지나가는 나그네도 채를 뒤집어 쓴 채 우물가에 서 있는 연화를 보고 자기도 모르게 발이 느려졌습니다. 동네 안악들이 수군거렸지요. 저 이참봉댁 제 처녀 말이야. 채를 뒤집어 써도 왜 저리 눈이 부시지? 마음이 고우니 얼굴도 고운 거지 뭐. 하지만 정작 연화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빛나고 있는지를. 그저 오늘도 내일도 살아야 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관아에서 나온 군사가 방을 붙이고 있었거든요. 연화도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세자빈 간택이래. 임금께서 사대부 집 규수들을 모두 궁으로 부르신대. 그 말 한마디에 마을이 뒤집혔습니다. 최 씨 부인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봉선과 복례를 앞에 세우고 손뼉을 마주치며 외쳤습니다. 이게 기회다. 기회야. 비단을 꺼내고 분을 바르고 머리를 올리고 장신구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부엌 문틈 사이로 그 광경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켠이 조용히 두근거렸습니다. 나도 갈 수 있을까? 연화는 용기를 냈습니다. 마루 끝에 서서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마님 저도 갈 수 있겠습니까?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최 씨 부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연민도 없고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냥 차가웠습니다. 봉선과 복례가 뒤에서 킥킥거렸습니다. 최 씨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거울이나 보고 그런 말을 하거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연화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가마는 떠났습니다. 마당에는 바람이 불었고 아궁이에서 날아온 재가 연화의 발등 위에 소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마당 귀퉁이에 쪼그려 앉아 무릎에 이마를 묻었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한 방울, 두 방울 무릎이 젖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살아 계셨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때였습니다. 인기척이 났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낡은 도포를 걸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달빛 아래 그 얼굴이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어찌하여 그리 슬피 우느냐, 아가. 연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전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런 포근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노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만남이 연화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지 노인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서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 얼굴은 화도 없고 불쌍히 여기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냥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황급히 닦으며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이 밤중에 어찌 여기? 노인이 천천히 웃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접히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지나가다 울음소리를 들었느니라.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에게, 그것도 처음 보는 노인에게 울음을 들켰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란스럽게 해드렸군요. 그런데 노인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마당 한켠 돌 위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앉아라. 이야기나 들어보자꾸나. 연화는 멈칫했습니다. 낯선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가 이 노인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마당 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새어미가 들어온 것, 제 처녀라 불리며 살아온 것, 오늘 간택에도 가지 못한 것. 말하는 내내 목이 메었지만 연화는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미 충분히 울었으니까요. 노인은 끝까지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혀를 차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온전히. 그게 오히려 연화를 더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노인은 한참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의 빛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옷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는 법이다. 연화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위로의 말은 살면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밤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 연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에 궁이다. 믿을 수 없는 말. 연화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궁이라 하셨습니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느니라. 연화는 자기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가 묻은 손, 낡아빠진 삼배 한복, 풀어진 머리카락. 최 씨 부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거울이나 보고 그런 말을 하거라. 저는 이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왔느니라. 노인이 말하며 소매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곱디고 온 비단 치마였습니다. 연한 달빛색, 은실로 수놓인 치마 저고리. 어디서 이런 것이 나왔는지도 알 수 없었고 그 낡은 소매 안에 어떻게 들어있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그 옷을 보는 순간 연화의 가슴이 두근거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느껴보는 두근거림이었습니다. 설렘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연화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이 물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이것을 제게 주시는 겁니까? 입어라. 하지만 저는 어찌 갚아야. 노인이 손을 저었습니다. 갚을 것 없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거라.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 딱 그 말이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그 옷과 함께 작은 비녀 하나를 더 내밀었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나비 모양의 비녀, 이것도 함께 쓰거라. 연화는 비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 안에 쥐자 따뜻한 느낌이 났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자기 것이었던 것처럼. 연화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을 때 노인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그렇지. 그 두 글자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그 말 속에서 지난 6년의 세월이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달빛 아래 선 연화는 아까의 제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달빛색 비단이 바람에 살랑이고 은빛 비녀가 머리 위에서 빛났습니다. 아궁이 앞에서 굳어진 손등도 트고 거칠어진 발 뒤꿈치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연화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제 속에서도 꺼지지 않던 그 불꽃이 이제 밖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가거라. 연화는 한 발짝 떼다가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할아버지께서는 누구십니까? 노인은 대답 대신 그냥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았지만 연화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냥 한번 깊이 고개를 숙이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달빛을 밟으며 처음으로 두근거리는 심장을 안고 연화는 궁으로 향했습니다. 궁의 불빛이 멀리서 보였습니다. 저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발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길을 걷는 것처럼. 연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연화야, 어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야 한다. 예, 어머니. 연화는 속으로 대답하고 궁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디뎠습니다. 연화가 드디어 궁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세자와 운명적으로 마주치는 순간, 그리고 아무도 예상 못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궁 안은 별천지였습니다. 수백 개의 등이 밝혀진 대전, 비단옷을 차려입은 규수들이 줄지어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화려했습니다. 저마다 공을 들인 차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화가 문 앞에 나타난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웅성이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하나, 둘 시선이 쏠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치장도 소박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눈이 갔습니다. 연화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고개를 살짝 숙이고 조용히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자리에서 날카로운 시선이 날아왔습니다. 최 씨 부인이었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봉선이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아이 혹시? 최 씨 부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저 달빛색 비단 치마, 저 은빛 나비 비녀, 저 눈빛 틀림없었습니다. 이참봉 댁제 처녀였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도대체 어떻게? 최 씨 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궁인들이 일제히 엎드렸습니다. 연화도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그런데 묘하게 무게가 느껴지는 발소리. 세자였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냥 바닥의 나뭇결만 보고 있었습니다. 세자가 천천히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한 규수들, 공들인 차림들, 계산된 미소들. 그런데 세자의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앉은 한 사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나서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달랐습니다. 억지로 꾸민 것이 아닌 억지로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 무언가. 세자는 자기도 모르게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내관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분은. 세자가 손을 들어 내관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물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시오. 연화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자는 그 눈을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처음이 아닌 것 같은, 이 사람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연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제 처녀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세자가 물었습니다. 어느 댁 교수이요? 연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참봉 댁이라 하면 제 처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낡은 부엌과 아궁이, 제가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연화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한양 근처 이참봉 댁 딸이옵니다. 세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름은? 연화라 하옵니다. 세자가 그 이름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연화. 그러고는 작게 웃었습니다. 잘 어울리는 이름이요. 그 짧은 대화가 연화의 평생에서 가장 긴 대화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준 적이 없었습니다. 제 처녀도 아니고 저 아이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그냥 연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깊고 낮은 종소리가 궁 안을 울렸습니다. 연화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노인의 말이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 아니, 이미 해는 졌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자가 놀란 듯 바라보았습니다. 어디를? 죄송하옵니다. 연화는 그 말만 남기고 몸을 돌렸습니다. 연화는 뛰었습니다. 긴 복도를 달렸습니다. 궁인들이 소리쳤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고 문을 지나고 또 문을 지나고 그때 툭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연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궁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달빛만 남은 자리에 은빛 나비 비녀 하나가 조용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세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텅 빈 돌계단, 그리고 그 위에 홀로 남은 비녀. 세자는 허리를 굽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돌 위에 있었는데 손 안에 쥐자 따뜻했습니다. 마치 방금까지 누군가의 머리 위에 있었던 것처럼. 세자는 그 비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반드시 찾겠다. 비녀 하나를 손에 쥔 세자.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연화를 기다리는 것은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 안의 비녀를 몇 번이나 꺼내 보았습니다. 촛불 아래 비추어 보면 은빛 나비 날개가 가늘게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교수들이 가득한 그 자리에서 홀로 조용히 앉아있던 사람. 앞에 나서지 않았는데 가장 눈에 띄었던 사람. 자기 이름을 말하는 목소리가 떨리는 듯하면서도 꿋꿋했던 사람. 세자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하늘에 별이 지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찾겠다. 어젯밤 했던 그 말을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세자는 왕 앞에 나아가 청을 올렸습니다. 간밤에 자리를 떠난 교수가 있사옵니다. 이 비녀의 주인을 찾고 싶사옵니다. 왕이 비녀를 보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하노라. 그 한마디에 궁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군사들이 나섰습니다. 내관들이 나섰습니다. 한양 사대부 집을 하나씩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비녀 주인을 찾으신데 그 비녀에 맞는 교수를 세자빈으로 들이신데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그 소문이 이참봉 댁에도 닿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소식을 듣자마자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 비녀. 어젯밤 연화의 머리에 꽂혀 있던 그 비녀.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군사들이 이 집에 왔을 때 연화가 나서면 모든 게 끝납니다. 지난 6년이 무너집니다. 최 씨 부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봉선과 복례를 불렀습니다. 잘 들어라.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군사가 오면
너희 둘만 나서거라. 그 아이는 없는 걸로 해. 봉선과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연화를 찾았습니다. 야, 제 처녀. 복례가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군사들이 오거든 넌 부엌에 있어. 나오지 마.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숨겨지는 것도 없는 사람 취급받는 것도. 연화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쟤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달빛색 비단 치마, 은빈, 나비 비녀,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던 목소리. 연화 잘 어울리는 이름이요. 연화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대문 앞에 멈추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황급히 봉선과 복례를 마루 앞에 단정히 앉혔습니다. 군사 하나가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세자 저하의 명이요. 이 비녀의 주인을 찾는 중이요. 대개 교수들을 나오게 하시오. 최 씨 부인이 공손히 답했습니다. 예. 저희 집 딸들이 옵니다. 봉선이 먼저 나섰습니다. 비녀를 머리에 꽂아보았습니다. 맞지 않았습니다. 복례가 나섰습니다. 역시 맞지 않았습니다. 군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대개 교수가 더 없소이까? 최 씨 부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오래된 하인 영감이었습니다. 그는 군사를 바라보더니 머뭇머뭇 입을 열었습니다. 저 부엌에 한 아이가 더 있습니다요. 최 씨 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감,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만 군사는 이미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부엌 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날렸습니다.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은 허름한 삼배 한복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군사가 말했습니다. 나오시오. 연화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제 묻은 손을 옷에 닦았습니다. 마루로 나오자 봉선과 복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최 씨 부인은 외면했습니다. 군사가 비녀를 내밀었습니다. 연화는 그 비녀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젯밤 노인이 건네준 바로 그 비녀였습니다. 떨어뜨리고 온 그 비녀, 손이 떨렸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비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꽂았습니다. 딸깍. 비녀가 제자리를 찾은 소리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린 무언가가 원래 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완벽했습니다. 제 묻은 얼굴에 낡은 삼배 한복에 그 비녀가 꽂히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군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인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봉선과 복례는 굳어버렸습니다. 최 씨 부인은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군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찾았습니다. 연화는 무슨 상황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굳은 채로 최 씨 부인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잠깐, 저 아이는 그냥 하인이나 다름없는. 군사가 차갑게 끊었습니다. 세자 저하의 명이요. 비녀의 주인을 모셔오라 하셨소. 더 이상 최 씨 부인이 끼어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군사를 따라 걸었습니다. 대문을 나서면서 뒤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날리는 부엌, 낡은 아궁이, 6년의 시간이 담긴 그 공간.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았습니다. 궁으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군사들이 앞뒤로 섰고 연화는 그 가운데를 걸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연화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발밑에 흘길이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 위 은빛 비녀가 살랑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무서워야 하는데 무섭지 않았습니다. 떨려야 하는데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길을 걸어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연화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고 깊은 노을이 궁 안으로. 대문이 열렸습니다. 연화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젯밤엔 어둠 속에서 뛰어다녔기에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높고 웅장한 기둥들, 정갈하게 깔린 돌바닥, 줄지어 선 궁인들. 모든 것이 연화가 살아온 세계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엌 바닥과 이 돌바닥이 같은 땅 위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관이 앞장서며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지요. 연화는 고개를 숙이고 따랐습니다. 복도를 지나고 마당을 가로질러 또 복도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큰 문 앞이었습니다. 내관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연화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문 너머에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짧게 눈을 마주쳤던 그 사람, 자기 이름을 불러주었던
그 사람. 연화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야 한다. 눈을 떴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세자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있다가 문 소리에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굳었습니다. 제 묻은 얼굴, 낡은 삼배 한보. 하지만 그 눈빛, 세자는 그 눈빛을 알았습니다. 어젯밤 수백 개의 등불 아래서 가장 조용하게 빛나던 그 눈빛. 세자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를 드시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연화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세자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날 밤 그대였구나. 연화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세자가 말했습니다. 왜 그리 급히 떠났소? 연화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돌아가야 할 시간이 있었사옵니다. 돌아가야 할 시간. 세자가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손 안에 쥐고 있던 비녀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떨어뜨리고 갔소. 연화가 비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하옵니다. 세자가 작게 웃었습니다. 죄송할 것 없소. 덕분에 그대를 찾을 수 있었으니. 연화는 비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냈습니다. 저하, 말하시오. 소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양반가의 딸이라 하나. 실은 부엌에서 자고 죄를 치우며 살았사옵니다. 고운 옷도 배운 것도 변변치 않사옵니다. 말하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세자가 돌려보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자는 한참 연화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세자가 말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많소. 배운 것을 늘어놓는 사람도 많소. 한 발 더 가까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내 눈이 멈춘 건 그대 하나였소. 연화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세게 뛰었습니다. 세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도 꺼지지 않는 눈빛. 그게 그대요. 네. 연화는 그만 눈물을 흘렸습니다. 6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었습니다. 제 처녀라 불리며 삭혀온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이 댐이 무너지듯 터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저하. 급히 아를 말씀이 있사옵니다. 내관이 당황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이참봉댁 최씨 부인이라는 자가 국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사옵니다. 세자의 눈썹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슨 소란이요? 저 연화 아씨가 실은 천한 출신이며 간택에 나설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사옵니다. 연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상했어야 했습니다. 최씨 부인이 여기서 멈출 리 없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하, 소녀가 물러나겠사옵니다. 세자가 말했습니다. 일어나시오. 저하, 일어나라 했소. 단호했습니다. 연화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세자가 내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씨 부인을 들이시오. 내관이 눈을 둥그렇게 떴습니다. 이에 직접 듣겠소. 무슨 말을 하려는지. 최씨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굳었습니다. 연화가 세자 곁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로, 제 묻은 손으로. 하지만 꼿꼿하게 최씨 부인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세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 말이 있다 들었소. 최씨 부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세자가 조용히, 그러나 아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고른 사람에 대해 감히 왈가왈부하려 하오? 그 말 한마디에 최씨 부인의 입이 닫혔습니다. 세자가 연화의 편에 섰습니다. 하지만 최씨 부인이 물러설까요? 그리고 연화의 아버지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을까요? 최씨 부인은 무릎을 꿇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자의 그 한마디가 그토록 무거울 줄 몰랐습니다. 내가 고른 사람에 대해 감히 왈가왈부하려 하오? 방 안이 숨소리도 없이 고요했습니다. 최씨 부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계산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늘 한 수 앞을 내다보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계산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최씨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하 소녀의 말씀을 들어주시옵소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자가 말했습니다. 들을 것이요. 말해보시오. 최씨 부인은 숨을 골랐습니다. 저 아이는
이참봉의 친딸이 맞싸웁니다. 허나 어미도 없이 자라 배운 것이 없고 지금껏 부엌 일만 해온 아이옵니다. 왕실의 며느리로는 부족하옵니다. 세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족하다. 예. 저하, 누가 정한 것이오? 최씨 부인이 멈칫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옵니까? 세자가 천천히 걸어 최씨 부인 앞에 섰습니다. 당신이 그 아이를 부엌에 가둔 것이오. 당신이 그 아이에게서 배울 기회를 빼앗은 것이오. 그런 당신이 이제 와서 부족하다 하오? 최씨 부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하얘졌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섰어 숨을 쉬는 것도 잊었습니다. 누군가 자기 편에서 이런 말을 해주는 것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또 차올랐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이번엔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세자가 내관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참봉을 당장 이리 불러오시오. 내관이 급히 물러났습니다. 최씨 부인의 몸이 굳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리고 이참봉이 들어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늙어 있었습니다. 등도 굽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렇게 늙으셨구나. 이참봉은 세자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하, 황공하옵니다. 세자가 말했습니다. 고개를 드시오. 그리고 저 아이를 보시오. 이참봉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화를 보았습니다. 이참봉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연화야.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목소리였습니다. 예전처럼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그 목소리.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이참봉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세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참봉, 그대의 딸이 어찌 부엌에서 살게 되었는지 이 자리에서 말해보시오. 이참봉은 한참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이 못난 아비였사옵니다. 이참봉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잃고 홀로 연화를 키우다 최씨 부인을 만났던 것, 처음엔 연화에게 좋은 어미가 될 거라 믿었던 것.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최씨 부인이 귀에 대고 속삭이는 말들에 자기도 모르게 휩쓸렸던 것. 연화가 버릇이 없다. 연화가 제 딸들을 괴롭힌다. 연화가 집안의 복을 빼앗는 아이다. 그 말을 믿었던 것. 아니, 사실은 믿고 싶었던 것. 새살림을 차린 죄책감을 연화를 멀리함으로써 덮으려 했던 것. 이참봉은 바닥에 이마를 짚었습니다. 연화야,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연화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얼마나 듣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오래 기다렸을까요? 부엌 바닥에서 혼자 울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별을 올려다보며 어머니를 부르던 새벽들이, 죄를 치우면서도 눈빛만은 꺼뜨리지 않으려 했던 그 수많은 아침들이. 연화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굽은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녀는 오래전에 이미 용서했사옵니다. 이참봉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세자는 그 광경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최씨 부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최씨 부인은 이미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자가 말했습니다. 할 말이 남아있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씨 부인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세자가 내관에게 말했습니다. 최씨 부인과 그 딸들은 당분간 출입을 금하도록 하시오. 그리고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는 이제 여기 있어도 돼요. 연화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자리를 잡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 있어도 된다. 그 말이 이토록 클 줄 몰랐습니다. 평생 있어도 되는 곳이 없었습니다. 방도 아니고 마루도 아니고 마당도 아니고 늘 부엌 한 구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궁 안에서 세자가 직접 여기 있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옵니다. 저하. 그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최씨 부인은 두 딸을 데리고 조용히 이참봉 댁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가마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6년 동안 그토록 짓눌렀던 아이가 세자 곁에 서 있던 그 장면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제 처녀가, 저 아이가. 최씨 부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렸구나. 진실이 드러나고 아버지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연화가 진짜로 왕비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가. 마지막 고비가 기다립니다. 그날 이후로 연화는 궁 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별채 하나가 주어졌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화에게는 그 어떤 공간보다 넓게 느껴졌습니다. 창문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아궁이 재가 날리지 않았습니다. 누가야? 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첫날 밤 그 방 한가운데 앉아서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조용함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궁인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제 처녀가 왔다. 부엌에서 살던 아이가 왔다. 세자 저하께서 직접 데려오셨다. 연화가 복도를 지나면 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힐끗 보는 눈길들, 고개를 돌리는 뒷모습들.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세자빈이 된다고? 부엌 냄새가 날 것 같아. 연화는 그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들리지 않는 척했지만 다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슴이 무너졌을 텐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발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생각했습니다. 제 속에서도 버텼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오히려 연화는 궁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마당에 물이 넘쳐 있으면 치웠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나인이 있으며 손을 보탰습니다. 부엌 아궁이가 잘 안 붙는다고 하며 능숙하게 불을 지펴주었습니다. 궁인들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저분이 직접 하신다고요? 아니, 아궁이를 저렇게 잘 다루시다니. 수군거림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는 매일 연화를 찾아왔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당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자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떠하였소? 연화가 대답했습니다. 부엌에서 불을 지펴드렸사옵니다. 세자가 웃었습니다. 궁에서도 부엌이요? 손이 기억하는 것이라 멈추기가 어렵사옵니다. 세자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꾸며낸 말이 아니었습니다. 배운 척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연화였습니다. 죄를 치우던 그 손으로 궁 안의 아궁이에도 불을 지피는 그냥 연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세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서운 것이 없소? 이 궁 안에서. 연화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있사옵니다. 무엇이요? 제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 것이옵니다. 세자가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오? 연화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전엔 그랬사옵니다. 허나 지금은 잘 모르겠사옵니다. 세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알고 있소. 하지만 세상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세자 저하. 아니 되옵니다. 부엌에서 자란 아이를 세자빈으로 드리는 것은 왕실의 채통에 맞지 않사옵니다. 가문을 보아야 하옵니다. 학식을 보아야 하옵니다. 조정이 들썩였습니다. 왕도 세자를 불렀습니다. 세자야. 예. 아바마마. 그 아이가 정녕 마음에 드느냐? 세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단 한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왕은 아들의 눈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대신들이 반대하고 있다. 알고 있사옵니다. 가문이 없다고 한다. 예. 학식이 없다고 한다. 예. 왕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여야 하느냐? 세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바마마, 소자는 평생 진짜 빛나는 사람을 찾고 싶었사옵니다. 화려한 것 뒤에 숨지 않고 제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사람. 그 아이가 그러하옵니다. 조정이 고요해졌습니다. 왕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있었습니다. 연화는 이 모든 것을 몰랐습니다. 그날도 별채 마당에서 작은 화단의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손이 바빠야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나인 하나가 달려왔습니다. 아씨, 왜 그러느냐? 지금 당장 대전으로 오시랍니다. 왕께서 부르신다 하옵니다. 연화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흙 묻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을 옷에 닦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소녀 지금 갑니다. 대전으로 가는 복도는 길었습니다.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좌우로 늘어선 궁인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화는 앞만 보았습니다. 흙 묻은 손, 낡은 옷, 은빛 비녀. 그게 전부였습니다. 꾸미지 않았습니다. 꾸밀 시간도 없었지만 꾸미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연화였으니까요. 대전 문이 열렸습니다. 왕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자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대신들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연화는 엎드렸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연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늙고 깊은 눈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보아온 눈이었습니다. 왕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들었느니라. 내가 제 속에서 살았다 하더구나. 예, 전하. 무섭지 않았느냐. 이 자리가 연화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무서웠사옵니다. 허나 전하, 소녀는 더 무서운 것을 이미 겪었사옵니다. 왕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무엇이냐? 아무도 소녀를 보지 않는 것이옵니다. 왕 앞에 선 연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왕은 무슨 결정을 내릴까요? 그리고 연화는 마침내 왕비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결론을 향해 달려갑니다. 연화는 이 모든 것을 몰랐습니다. 그날도 별채 마당에서 작은 화단의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손이 바빠야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나인 하나가 달려왔습니다. 아씨, 왜 그러느냐? 지금 당장 대전으로 오시랍니다. 왕께서 부르신다 하옵니다. 연화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흙 묻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을 옷에 닦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소녀 지금 갑니다. 대전으로 가는 복도는 길었습니다.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좌우로 늘어선 궁인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화는 앞만 보았습니다. 흙 묻은 손, 낡은 옷, 은빛 비녀. 그게 전부였습니다. 꾸미지 않았습니다. 꾸밀 시간도 없었지만 꾸미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연화였으니까요. 대전 문이 열렸습니다. 왕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자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대신들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연화는 엎드렸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연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늙고 깊은 눈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보아온 눈이었습니다. 왕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들었느니라. 내가 제 속에서 살았다 하더구나. 예, 전하. 무섭지 않았느냐. 이 자리가 연화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무서웠사옵니다. 허나 전하, 소녀는 더 무서운 것을 이미 겪었사옵니다. 왕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무엇이냐? 아무도 소녀를 보지 않는 것이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왕은 무슨 결정을 내릴까요? 그리고 연화는 마침내 왕비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연화의 마지막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소녀를 보지 않는 것이옵니다. 그 말이 대전 안에 울렸습니다. 대신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누군가 낮게 기침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그리고 물었습니다. 6년을 그렇게 살았느냐? 예, 전하. 그러면서도 도망치지 않았느냐? 연화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사옵니다. 허나 솔직히 아뢰면 도망치고 싶지 않았사옵니다. 왕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왜냐? 연화가 말했습니다. 도망치며 제가 이깁니다. 대전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도 없었습니다. 세자는 숨을 참았습니다. 왕은 그 말을 천천히 되씹는 듯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도망치면 제가 이긴다. 그 짧은 말 안에 얼마나 긴 세월이 담겨 있는지 왕은 알았습니다. 6년의 새벽이 담겨 있었습니다. 6년의 아궁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 별을 올려다보던 수많은 밤이 담겨 있었습니다. 왕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신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아니 되옵니다. 나이 지긋한 영의정이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씨가 고와도 왕실의 며느리는 가문이 있어야 하옵니다. 학식이 있어야 하옵니다. 예법을 알아야 하옵니다. 저 아이에게 그것이 있사옵니까? 조정이 웅성였습니다. 몇몇 대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예법도 몰랐습니다. 가문의 빚도 없었습니다. 그냥 죄를 치우며 살아온 아이였습니다. 세자가 앞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그때 왕이 손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멈추었습니다. 왕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연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내가 가문이 없다는 것을 아느냐? 예, 전하. 배운 것이 없다는 것도 아느냐? 예, 전하. 그럼에도 이 자리에 있고 싶으냐? 연화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전하, 소녀는 이 자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왕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연화가 말했습니다. 소녀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이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소녀를 보아주는 사람 곁에 있고 싶사옵니다. 대전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이번엔 아까보다 더 깊은 침묵이었습니다. 영의정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몇몇 대신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세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것이 눈 안쪽을 찌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왕은 오래오래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가문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낮고 깊은 목소리였습니다. 학식은 살면서 쌓는 것이다. 예법은 배우면 되는 것이다. 왕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허나 저 아이가 보여준 것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니라. 대전안이 숨을 참았습니다. 제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마음, 그것은 타고나는 것이다. 왕이 연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노라. 연화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허락하노라. 그 두 글자가 귓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습니다. 참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그르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제 묻은 손으로 눈물을 닦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흘렸습니다.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6년의 무게가 한꺼번에 내려지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궁 안에 매화가 피었습니다. 흰 꽃이 피 바람에 날렸습니다. 그날 연화는 처음으로 고운 옷을 입었습니다. 연한 초록빛, 비단 저고리, 깊고 고운 다홍치마, 머리 위에는 금빛으로 빛나는 비녀들이 꽂혔습니다. 궁인들이 단장을 해주면서 연화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나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씨 정말 고우십니다. 연화가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낯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낯설지 않았습니다. 늘 거기 있었는데 재에 가려져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혼례날 아침, 연화는 잠깐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작은 마당으로 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봄 하늘이었습니다. 높고 맑았습니다. 어머니, 나직이 불렀습니다. 소녀 잘 살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매화 꽃이 하나가 연화의 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어머니의 손길처럼. 연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혼례가 끝났습니다. 연화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던 처녀가 조선의 왕비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떻게 부엌 출신이 왕비가 되었냐고. 하지만 연화는 알았습니다. 부엌 출신이라서 왕비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엌에서도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왕비가 된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왕비가 된 뒤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몸이 불편한 나인이 있으며 직접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드는 내관이 있으며 손을 보탰습니다. 궁인들이 말했습니다. 왕비마마는 참 이상한 분이다. 그러면서도 모두가 좋아했습니다. 소식은 이참봉댁에도 닿았습니다. 연화가 왕비가 되었다는 소식이. 최씨 부인은 그날 방 안에서 오래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봉선과 복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참봉은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흘렸다고 합니다. 기쁨인지 미안함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을. 얼마 후 최씨 부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짧은 편지였습니다. 내가 틀렸다. 용서를 빈다. 연화는 그 편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용서했습니다. 왕비가 된 후 연화는 한 가지 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비단 치마와 비녀를 건네주었던
있었던 그 노인, 사람을 시켜 찾아보았지만 아무도 그 노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참봉대 근처에서도 그날 밤 낡은 도포를 입은 노인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연화는 어느 맑은 날 혼자 후원마당에 나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흔들렸습니다. 어디선가 낮고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연화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던 처녀가 왕비가 된 이야기. 이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화려한 혼례도 아니고 세자와의 만남도 아닙니다. 혼자 마당에 앉아 무릎에 이마를 묻고 울던 그 밤에도 연화는 눈빛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쌓여도 진짜 빛은 덮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진짜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혹시 제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봐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연화의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도망치면 제가 이깁니다. 죄를 뒤집어 쓴 처녀, 왕비가 되다 전편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